파인건설. 자, 민원연의 언론 어게인 부산 민원연 문미진 모니터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부산시 첫 사전협상제 사업이죠. 한진 CY 부지개발 관련 보도에서 지역신문이 사업자 입장을 주요하게 전달했습니다. 한진 CY 부지개발 사업은 2018년 중공업지역인 해당 부지를 사업자인 산미 DNC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업 계획안을 제안하면서 사전협상이 진행되었는데요. 예. 사업자 측은 아파트, 레지던스 등을 개발하는 대신 공공기여금 1,100억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사전협상제라는 게 좀 생소한데 이게 뭡니까? 네, 사전협상제는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도심의 대규모 유휴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건데요. 예. 개발을 하기 전에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예, 작년 7월에 이제 사전협상제 안은 확정이 됐는데 이후에 진행된 도시건축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못하고 있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사업자 측의 사업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인데도 상업시설이 부족하고 또 상업지역이 되면 아파트나 레지던스와 같은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서 학령인구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학교를 추가적으로 짓는다거나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이 해당 계획을 부결했습니다. 예, 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역신문이 사업자 입장을 부각했다고 해. 네, 부산시 3차 심의계획을 그대로 전달했는데요. 두 신문의 내용이 너무 대동소이해서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먼저 19일 국제신문은 한지 CY 개발한 삼수도전, 기여금 3,500억대 달할 듯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고요. 네네. 같은 날 부산일보는 공공기여금 3,500억, 옛 한진 CY 개발 사업 본궤도 오를까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낼 공공기여금이 앞서 제가 1,100억을 네네. 얘기했다고 했는데 네네. 그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뛴 3,500억에 달할 전망이라는 것을 좀 헤드라인에서 강조하는 게 눈에 띄었는데요. 네. 이 3,500억이 어떻게 나왔냐고 하니 토지가 이제 중공업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변경이 되다 보면 그 용도 변경에 따라서 조금 그 땅값이 뛰면서 그렇겠지. 이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계획 이득에 따른 2,600억 원, 그리고 시설 정비 등 추가 기여금으로 900억 등을 내놓았다고 세부 내용을 좀 전달했는데요. 이 3,500억이라는 규모가 해운대구청의 올해 예산의 55%에 달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선 심의에서 부결 요인이었던 교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도 해운대교육청과 원만히 해결이 되었다고 전했고요. 또 오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합의한 사전협상안이 계속 부결되는 것은 사전협상제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계속 제동이 걸리면 사업자가 계획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이거는 임명의 지역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네. 인용한 말을 잠깐 좀 전해드리면요. 예. 부산일보는 사전협상제가 무산돼 오피스텔 건립으로 방향을 틀 경우 시는 막대한 예산 확보와 상업관광시설 확충 기여도 놓치고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서술했고요. 국제신문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사업 부지가 방치되거나 용도에 따른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대로만 들으면 이 사업자가 만약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은 3,500억 원을 언감생심 우리가 네. 어디서 받느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나가게 되면 앞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굉장히 좀 압박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뭐 누구나 들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 지역 신문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자 부동산 업계 측의 입장을 주요하게 전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와 반해서 그 특혜나 난개발을 비롯한 각종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전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또 지난 15일에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순영 의원이 민간 사업자 이득 챙겨주는 개발로 진행됐다고 비판한 점이나 부산참여연대가 사전협상제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사실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3,500억 원은 갑자기 너무 많이 내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땅값 올라서 그런 거에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자 사실 요런 게 이제 사전협상제라는 게 사실 이제 기여금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사실 말 그대로 난개발 맞고 좀 공공성을 반영시키는 그런 개발 사업이 네. 돼야 된다 하는 목적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언론들이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한 소식인데 이제 선거 보도가 정말 중요할 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지역 언론 현재까지 이제 지역 언론 선거 보도를 좀 모니터를 하셨네요. 네, 대부분의 유권자가 언론의 보도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만큼 선거 보도가 중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네네. 또 그 선거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 전하는 선거 관련 정보, 뭐 후보자에 대한 거나 공약에 대한 거 등이 있겠죠. 이런 정보가 다수의 이익과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선거 보도에서 다수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도가 담고 있는 정보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는 건데요. 네. 그런 걸 담고 있을 때 좋은 선거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여야의 부산시장 예비 후보군이 거의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 공공성에 부합하는 선거 보도를 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언론은 이 후보가 친문인지 친박인지 그리고 친이인지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후보의 개파성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그 정당 내 핵심 세력들과 이 해당 후보들이 관계는 좋은지 관계가 나빠가지고 예. 지지하진 맞아요. 않는 건지 맞습니다. 예. 이렇게 추측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 누가 이렇게 구별해 주면은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어떤 관계인지 기자가 직접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말이라도 한마디 하는 걸 들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네, 그죠?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를 바탕으로 해서 주로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한국 정치의 제일 문제다 하는 예. 게 이런 게 뭐 개파 정치, 뭐 편가르기 이런 건데, 예. 요거를 보도에서도 그대로 선거 보도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게 참 언제쯤 좀 바뀔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 사실 좀 언론은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하지만 이런 개파성을 강조한 기사들이 좀 더 많이 눈에 띄는 경향이 네, 예. 있는데요.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부산일보 1월 20자 오면 그 친문이 박인영 민다더라 소문 나도는 이유라는 기사를 들 수 있는데요. 예.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듯이 네. 박인영 예비 후보의 친문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기사의 중간 제목은 부산 보선 3대 미스터리였습니다. 무슨 미스터리? 아 근데 사실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신문의 주목도가 달라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3대 미스테리 뭐 이런 건 들어봤지만 이제 부산 보선에 이제 미스터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하는데 이게 뭡니까? 네, 저도 미스터리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고 네. 예. 왠지 모르게 좀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기사가 말하는 3대 미스터리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미스터리는 왜 친문 세력이 김영춘 예비 후보가 아닌 박인영 예비 후보를 지지한다는 소문이 도는가였고요. 네. 두 번째 미스터리는 왜 친박 세력이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는 박성훈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가. 였고 마지막 미스터리는 박형준 예비 후보가 왜 불리한 경선 룰에 침묵하는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 보선의 3대 미스터리 중 2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내 개파 세력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게 기존의 지지 성향과 맞지 않아서 그게 미스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네. 이 기사를 읽고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게 미스터리라고?
그러니까 이걸 미스터리라 생각할 부산 시민이 몇이나 될까였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선거보도의 공공성 측면에서 보자면 각 정당 내부 세력들의 관계가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좀 무의미한 정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네. 또 해당 기사가 말하고 있는 누구는 친박의 지지를 받고 있고 누구는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데에 대한 근거가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다. 소문이 떠돈다. 네네. 한 관계자가 그렇게 해석했다여서 확실하게 그렇게 말한 거는 듣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미스터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정보를 믿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네. 드는 기사였습니다. 저도 항상 이런 언론 보도 볼 때 뭐 익명의 누구 뭐 한 관계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대체 그게 누군지. 근데 심지어 익명을 요구했다고 하는 익명을 그렇지. 요구한 예. 관계자는 이러면 진짜 어? 요구했나? 맞아요. 남들한테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기사를 실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그것이 미스터리입니다. 예, 우리 이제 이런 보도 볼 때 사실 이제 우리 시민들도 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네. 아마 잘 이제 가려서 볼 거라고 이제 믿겠습니다. 다음 근데 소식은 예. 이게 사실 좀 흥미는 가요. 예, 이렇게 해놓으면 하늘이랑 뽑아놓고 이렇게 왜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더 흥미를 가지는가? 이것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런 걸 흥미를 가지면 안 되는데 말이죠. 다음 소식은요? 예. 네, 지역 언론에서 보이지 않는 오고던 성폭력 사건 후속 보도입니다. 물건을 하나 사도 이 제품이 AS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실 것 같은데요. 기사도 언론이 내놓는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AS가 필요합니다. 네. 사건이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걸 빠르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정보도 충실하게 전달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에도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요. 후속 보도가 많이 나왔느냐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사건이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현직 시장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보도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후속 네. 보도는 좀 그에 대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먼저 오고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일정이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18일에 부산 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오고돈을 즉각 기소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작년 4월에 오고돈 전 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그 이후로 만 9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구속영장 청구가 2번이나 기각되면서 아직까지도 오고돈 전 시장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 지적했는데요. 예. 저도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했는데 지나가시던 시민분들이 아직도 기소가 되지 않았냐? 그러면 재판은 언제 하냐며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시민분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네네.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보도는 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이 기자회견 또한 기소가 9개월째 되지 않고 있고 조속히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여론이 있다라는 건 네.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MBC와 KNN이 단신으로만 이 사실을 전달했고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 부산은 아예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 관련 보도가 부족했다는 것은 하나의 사례이고요. 사실 이 사건 이후의 대책으로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마련됐는데 그 추진 과정에서 인원이 축소되는 그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네. 이 또한 좀 충분히 보도가 되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성평등 추진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런 대책들에 대한 점검 보도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많은 시민들이 기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후속 보도가 없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 민원연의 문미지 모니터 팀장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치 아줌마한테 하고